안녕하세요. 2학년 B반 정원재입니다. 오늘은 졸지 11주차 성경학습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로 지금 일요일 오후 4시 반이 돼가고 있는데요. 밖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남은 일요일 하루 잘 마치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주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자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자성을 띠는 자석 구조체와 그리고 자석에 달라붙어 이렇게 자성체 키퍼라고 하는 이 자성체를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자성체가 자석에 붙으면서 유지를 얻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원리를 보면은 자석끼리의 반발력을 이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석끼리의 흡입력을 이용한다. 또 세 번째는 자석과 이것을 흡착하는 자성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세 번째인 이렇게 자성체와 그 자석이 자성체를 당기는 흡입력에 의해서 유지를 얻는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석끼리의 반발력에는 이렇게 당연히 한 자석의 S극과 또 다른 자석의 S극이 만나서 반발력을 일으키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 다른 극끼리에는 한 개의 흡입력을 발생시키고, 또 세 번째는 자석과 그 자성체가 붙어서 흡입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를 보면, 여기에 아까 말한 자성체 키퍼가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 유지되어 있는 메탈 코팅에 키퍼가 장착되어서 나머지 부분인 자석이 의치상의 석에 이렇게 부착됨으로써 의치상과 이 메탈 코팅의 유지를 얻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나타낸 글귀를 읽어드리면은,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유치상에, 그리고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인 키퍼를 시야에 내장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여 작용하는 흡입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 가채성 을치를 일치로 연결해 일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리장치의 하나라고도 하고, 또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고철물을 유지하는 장치라고도 하고, 또 같은 자석 어태치먼트를 같은 설명한 것을 보면 자석 부두체와 자성체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한 고철물의 유도 장치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은 네, 자성체인 키퍼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매그소프트 또는 루트키퍼, 또 돔쉐이프트, 그리고 프리시즌 타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가지 종류마다 다 여러 가지 다른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 보자면 루트키퍼는 최근에 이 길다란 부분이 직접 들어가서 장착이 되는 형태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돔쉐이프드, 네, 이제 크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임플란트처럼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져서 그 위에 메탈 코팅이 되는 것도 있고, 임플란트가 씌워지고 그 위에 이렇게 키퍼가 부착되거나 이렇게 장착되는 형태의 키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 어태치먼트에도 이렇게 리질리언트 타입이나 리지드 타입이 분류될 수 있는데요. 리질리언트 타입은 일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그 완합 형태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노란색 볼 형태가 그 일치상에 의해서 가해지는 그런 압력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기능 운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그 여러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매그소프트라는 제품에 그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그런 리질리언트 타입의 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식에 이렇게 이런 키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탠다드 형태와 돔 타입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크게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키퍼와 그 밑에 장착되는 것이 만나는 지점이 스탠다드는 이렇게 평평한 형태이고, 돔 형식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볼록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수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에 부분과 여기가 만나는 넥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목 부분이 왜 다른 부분보다 얇게 형성되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후에 이것이 장착되었을 때 이것이 들어간 음영의 형태로 홈을 형성하면서 좀 더 나은 유지력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넥 부분 말고도 이 중간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넥 부분이 오목한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키퍼에 닿는 부분이 최근에 직접 침입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홈이 형성되면서 이쪽에서 좀 더 나은 유지를 얻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키퍼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최근에 정착되는 모습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키퍼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매그피트, 매그맥스, 매그네디스크 이렇게 여러 제품이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요. 400GF, 600GF, 800GF, 600GF, 400GF 여기에서는 800GF, 500GF로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는 키퍼가 그 자석이 이 자성체를 잡아당길 때 그에 얼마나 그에 해당하는 그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800이면은 그에 맞게 자석의 흡입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 숫자가 낮은 400일수록 자석에 해당하는 그 흡입력이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 제품 모두 최대치는 800 그리고 최하치는 400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400은 이렇게 의치상 유지를 얻을 수 있는 최소의 그 흡입력이고요. 그리고 800G는 GF는 이보다 넘어갔을 시에 이제 의치상의 유지력을 얻는 그 힘을 넘어서서 이제 그 메탈 코팅을 장착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800GF와 400GF 이 범위 내에서의 흡입력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던 그러한 장면으로 왔는데요. 일단 지금의 사진들은 매그피트의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하나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모형도 있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도 있고 또 아까 봤던
매그소프트라는 뉴질랜드 타입의 완화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보면은 이 형태는 우리가 배운 치아 형태학에 따르면은 단근층 전치부의 치아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이 매그픽트는 전치부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나오게 되겠지만 옆에 그 날개 형태의 돌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돌기는 아까의 넥 부분과 달리 그 날개 부분이 양형을 형성하면서 반대쪽에서 음영의 홈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넥 부분의 원리와 같이 또 다른 유지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그맥스 제품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800GF, 600GF, 400GF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그 매그피트의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날개 형태의 돌기가 있는데요. 이 날개 돌기를 통해서 또 다른 유지력을 얻음으로써 여러 가지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운드 타입인 매그닛 디스크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은 800GF와 500GF에 이러한 마그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회로의 비교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보면은 캡 타입은 원반상의 자석을 하나의 자석면을 제거하여서 요크로 덮은 것이라고 하였고요. 또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면은 원형의 것보다는 타원형의 형태보다는 직사각형의 형태가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의 지금 이렇게 매그니피트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된다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키퍼는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한다 나와 있고,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그리고 겉으로는 캡슐화, 그리고 내부는 자석을 이렇게 중심으로
그 요크로 감싸서 샌드위치 형태로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거는 다른 제품의 에그비트인데요. 이번에도 키퍼는 스테인리스, 그리고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램스프를 이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고요. 또 키퍼의 두께나 자석의 구조체와 자동차와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력에 의해서 의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치 착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또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로 의치 착탈 시에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보다 적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평 방향으로 흡입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체에 해로운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특수한 기구와 기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술식과 기군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의치의 착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붙어있는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 의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대치의 상태에 맞추어 부담을 분담하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어태치먼트 유지력은 자석 구조체가 근면판에서 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착탈 시에 지대치의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탈락 시에 복원력이 발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태치먼트 등 종래의 각종 유리장치와 비교하여서 자석 어태치먼트가 뛰어난 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일단 클래스퍼는 친밀성이 불량하고 또 지대치에 무리한 하중을 가해주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제에 착달이 쉽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너스관인데요. 먼저 제작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기능성에 문제가 있고요. 또 환자의 취급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태치먼트인데요. 일단 어태치먼트의 최대 단점은 기본 가격이 복잡하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또 유지력의 불안정이 무시할수록 크다고 나타나 있고요. 또 수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임상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램스프를 이용한 지대치가 파절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클램스프를 이용하던 지대치가 이렇게 파절되었을 시에 치근으로부터 유지를 얻어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오버된 차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치근의 지대치에 자성체를 넣고 여기에 자석을 놓으면서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임플란트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석 어태치먼트는 식빵의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하지만 흡착하는 자석 부속체와 키퍼와는 급착면에 평행한 방향 힘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적다고 하였습니다. 또 방향에는 흡착면의 만출력만이 저항력으로 작용하여 자력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의 접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될 때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 어태치먼트에서는 위치의 기능 시에도 유지 시에 유해로운 측방력이 생기기 어려우며 또 최근의 경사도 일으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석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그만큼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측방력에 해당되는 일은 그만큼 위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되고 또 지대치의 부담면에서 보면 장점이며 또 위치의 기능면에서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임상에서 자석 어태치먼트가 기피되었던 이유 등을 보면은요, 일단 크기와 부식성 그리고 자석 구조체의 탈락이 있고요. 컴퓨터의 형상화와 부식성 해결, 자석 구조체 레이저 밀봉화 그리고 크기 해결 등의 이러한 추세에 의해서 다시 자석 어태치먼트가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정성 해결에 대해서 볼 텐데요. 구강 내에서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는 자성 스테인리스를 채용하고 있어 녹이슬 염려가 없으며 또 레이저 용접 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미분되기 때문에 생체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석 구조체의 크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1세대는 이렇게 크기가 큰 이런 자석 구조체를 썼고요. 또 2세대에는 크기가 많이 작아졌고 또 3세대에는 여러가지 이런 돌기 등 이런 기능면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석 어태치먼트에서 공기층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에어갭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자석 구조체의 형태, 키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자석 구조체와 키퍼가 있습니다. 일단 자석 구조체의 구조와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뒷면계 회토류 자석을 내식성에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하고 또 레이저 용접에 의해서 밀봉을 해줍니다. 또 키퍼의 측면에는 주조치의 매몰자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됩니다. 이렇게 강한 유지력이나 측면면의 형태가 큰 경우에는 마그네틱 EX600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치대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약한 유지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그픽 EX400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치부에 적용되는 매그픽 EX400과 구치부에 적용된 EX600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EX600, EX400 여러 가지의 상단과 측면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그픽 EX600의 중량 등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600과 400 자석 고주체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어 탄락을 방지하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키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 키퍼에서 유지봉은 원지름이 0.8mm 와이어를 측면에 용접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키퍼가 이제 최근에 침입된 사진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보면은 기존의 키퍼와 새로운 키퍼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키퍼에는 왁스 코팅에 메탈 코팅이 변화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왁스 코팅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메탈 코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모습이고요. 매그핏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공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면 다이아그노스틱 게이지, 그리고 키퍼 캐리어, 또 하우징 패턴, 집섬, 더미펄 매그핏, 또 실리콘 블록돌 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치료실에서는 이 위에 두 가지가 필요하고 교무실은 이렇게 다섯 가지 공부가 모두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오늘은 되게 자석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 아침 총치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